성장 엔진 팀은 그 수성구에 있는 청소년 기관 그리고 청소년 유관 기관들이 모여서 이 하나의 그 사업들을 해나가는 것인데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그 청소년 성장 지원 모델 시범 사업의 일환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수성구 같은 경우는 2년차 사업에 접어들었고요. 그리고 저희 올해 사업 같은 경우는 청소년 활동 상담 활동 영역 그리고 청소년 진로 활동 프로그램으로 활동 영역으로 해서 여러 분과로 나눠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진행하고 있는 청소년 성장 프로젝트 분과에서는 수성구 문화의 집하고 저희 수성구 청소년 수련관 이렇게 두 기관과 여러 가지 유관 기관들이 모여서 프로그램을 구성을 하여 있고요. 저희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사회성, 인성, 정서 함량 프로그램으로 처음에 타이틀을 잡아서 이렇게 안에 내용들을 구성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수성구 청소년 문화의 집에 친구들이 모였습니다. 오늘은 어떤 활동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우리의 언어 습관 알아보기. 평소에 쓰는 말들이 정말 다양합니다. 막상 쓰기엔 조금 어려운데요. 친구를 부르는 말부터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이 쓰는 말, 천천히 써내려가 봅니다. 이조의 중년이에 대한 언어 습관을 다 합쳤어. 한 명 다 똑같지 않지? 이처럼 신기하네요. 친구가 쓰는 말 같은데 우리가 느끼는 건 다르다니. 감정은 참 신기한 것 같아요. 그래프 그리기를 한 번에 이해 못하는 친구들도 있어 선생님들께서 바쁘게 움직입니다. 돌아가면서 친구들이 각자 쓰는 말들을 이야기해줍니다. 다른 친구들은 그 말을 듣고 기분이 어떤지 그래프를 그리고요. 이 과정을 모든 친구들이 반복하면서 서로의 언어 습관에 대해 생각해봅니다. 교실이 시끌벅적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말을 그대로 종이에 옮겨 적어서 그런 것일까요? 우리끼리 하는 말을 옮겨 적으려니 낯설게 느껴집니다. 이제 서로의 그래프를 살펴볼 시간입니다. 다들 정말 다양하게 그렸는데요. 서로의 언어 습관을 그래프로 보며 나의 언어 습관에 대해서도 친구의 언어 습관에 대해서도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의 언어 습관에 대해서 그래프를 표시해 준 거 다 들고 있죠? 네. 머리 위로 다 올려볼까요? 아가리요. 네. 향해 솔직하게 말하면 대체 왜 이게 싫은지 잘 모르겠긴 하지만 바꾸라면 바꿔야죠. 다현이의 말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 마지막에 뭐라 했어? 이게 왜 기분 나쁜지 모르겠다. 그치만 친구가 기분이 나쁘니까 앞으로 나의 언어 습관을 고쳐보겠다. 아주 좋은 자세예요. 박수. 우리가 선생님이 앞서서 말했던 건 뭐였어? 같은 단어라도 내가 말했지만 상대방이 느끼는 감정에는 모두 다르다고 했지. 나는 기분 나쁘지 않게 야 이렇게 말한 거지만 상대방은 기분이 나쁠 수 있어. 맞지? 현이는 선생님이 야 이렇게 쓸 때 기분이 나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친구들이 나의 언어 습관에 대해서 느낀 그래프들을 한번 보고 자신의 언어 습관에 대해서 한번 되돌아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 현이 욕설을 친구들한테 많이 썼었나요? 네. 그거를 현이는 기분이 풀려고 쓴 거야? 아니면 화가 나서 쓴 거야? 화가 나서 쓸 때도 있고 그냥 쓸 때도 있고. 그럼 앞으로 화가 났을 때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화가 날 때 그냥 말을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말을 안 하는 게? 또 다른 방법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건 잘 모르겠어? 일단 화가 났을 때 욕설 말고 또 대체할 수 있는 말이 뭐가 있을까? 하지마. 하지마도 괜찮은 것 같아. 또 멈춰. 멈춰. 또 안 돼. 안 돼. 안 그랬으면
당장의 화 때문에 친구한테 욕설을 쓰기보다는 잠시 숨을 고르고 나의 감정이 어떤지 친구들한테 정확히 전달하는 게 중요해. 다음은 감정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봅니다. 어떤 시간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거 감정을 퀴즈를 할 건데 여기 나오는 퀴즈 감정에 대한 게 선생님이 적은 게 정답일까? 그래서 선생님이 이 사진을 보고 선생님이 느끼는 감정을 적어놨어요. 그래서 이거는 정답이 아니고 선생님과의 감정 텔레파시가 얼마나 잘 맞는지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근데 이거 선생님이 사진 보여주고 5초 안에 바로 여러분들 적어야 돼. 화이트보드판에. 조원들끼리 의견이 다를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5초 안에 가장 많이 조원들 중에서 가장 똑같이 생각하는 답변을 적으면 돼. 이해됐나요? 네. 맘대로. 여기서 제일 나이 많은 사람 할까? 들어주세요. 화이트보드판 들어주세요. 슬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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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픔. 오, 다 똑같이 적었네. 정답은 슬픔이 맞았어요. 들어주세요. 화이트보드판 들어주세요. 잠깐 글씨를 좀. 2조는 어이없다. 나 말리. 3조 뭐라 적었죠? 놀라. 놀라. 4조 황당. 1조는요? 어이없어. 어이없음. 어이없음, 놀라, 황당. 정답은 공허. 이거는 선생님과 텔레파시가 모두 통하지 않았네. 긴장, 긴장, 긴장. 진짜? 진짜일까? 정답은요? 기쁨, 기대, 기쁨, 즐거움. 정답은요? 뿌듯함. 아까 단어가 적었었는데. 이번에는 상황을 보고 우리가 직접 시나리오를 만들어 봅니다. 기대가 되는데요. 영화의 한 장면을 캡처했어요. 만약에 우리 조가 이 캡처 사진을 뽑았다. 그러면은 이 상황이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지 이거의 전후를 시나리오를 직접 쓰는 거예요. 조원들이. 우리 연극 수업 할 때 시나리오 쓰는 거 잘 해봤죠? 네. 그래서 중간에 모두가 의견을 모으려니 생각보다 힘듭니다. 시나리오를 같이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우리의 감정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요. 생각보다 재미있는 이야기가 만들어질 것 같아 설레는데요. 우리만 알아들어도 상관없어요. 같이 감정에 대해 고민해봤다는 게 중요하니까요. 제가 무심코 했던 말인데 친구에게 그렇게 큰 상처가 될 줄은 몰랐어요. 제가 쓰는 말들이 친구들한테는 굉장히 심한 욕이었고 이제 심한 폭력이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좋은 말도 있고 안 좋은 말도 있었는데 안 좋은 말이 좀 더 많은 것 같았어요. 친구들이 괜찮아? 굉장히 기분 나빴고요. 친구가 그렇게 기분 나빠할 줄 몰랐어요. 살짝 어색해지고 뭔가 더 멀어진 그런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저는 친구한테 기분 나쁘라고 한 목적이 아니었는데 친구는 그게 기분이 나빴고 이제 상대방은 그거를 폭력으로 알아들었으니까 저는 그걸 이해하지 못해도 친구들이 싫어한다면 바꿔야겠다고 생각해요. 저는 기분 안 나쁜데 친구가 기분 나쁠 때 좀 이해가 안 됐어요. 왜 이해가 안 됐죠? 저랑 생각이 다르니까 좀 이해가 안 됐던 것 같아요. 친구들이 하기 싫은 것과 하고 싶은 것이 여러 가지 있고 저도 하고 싶은 것과 하기 싫은 것이 있는데 그거를 서로 하고 싶은 것과 하고 싶지 않은 것 그걸 다 할 수 없었는 게 아쉬웠어요. 저랑 생각이 다르니까 좀 불편하고 했는데 그래도 협동심을 해서 시나리오를 썼어요. 친구들의 의견을 많이 들어보니까 머리가 어지러지라고 어려웠어요. 제가 집중을 잘 못해서 너무 어려웠어요. 잘못을
컷을 했을 때 그런 생각을 해본 것 같아요. 네, 너무 깊게 생각해서 잠도 잘 못 잘 정도로 많이 생각을 했어요. 아니요. 깊게 생각하면 좀 생각하기가 싫어져서 한 적이 없어요. 아니요. 저희 청소년들이 지도자와 친구들 사이에서 쓰는 언어 습관이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저희 지도자 앞에서는 그래도 최대한 공손하게 배려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친구들 사이에서는 그래도 조금은 비속어도 많이 쓰고, 이제 요즘 유행하는 유행어들도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지금 첫 번째 회기를 진행하고 나서 당장에 바뀌는 점은 찾기 힘들겠지만, 이 발표를 보면서 느낀 거는 친구들이 서로 감정에 대해서도 많이 느끼고 언어에 대해서도 많이 느꼈다 보니 앞으로 차차 좋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희 언어적으로는 조금 낮지만 5, 6점을 예상하고, 비언어적인 부분은 그래도 90점으로 예상되는데요. 친구들이 화가 나거나 짜증이 날 때 이제 욕설로 대부분 사용을 하다 보니까 다양한 언어적인 표현을 하는 것이 조금 부족한 것 같고, 그래도 청소년기이다 보니 그래도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화나거나 기쁠 때에도 과감 없이 표현을 하는 것 같습니다. 언어 습관 회기를 진행할 때 친구들이 본인의 언어 습관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이 스스로 인지하지도 못하고 본인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그런 부분이 조금 걱정되기도 하면서 조금 놀랐던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수성구 청소년 수련관으로 가봅시다. 수성구 청소년 수련관 친구들은 어떤 언어 습관을 가지고 있을까요? 너네가 생각했을 때 이거 좀 나쁜 말인 것 같은데 싶은 말도 괜찮으니까 너네가 제일 자주 쓴다고 생각하는 말 5가지 한번 써봐봐. 친구들이 신났습니다. 선생님이 욕을 써도 괜찮다고 했지만 정말 욕을 써도 괜찮은 걸까요? 너네가 그냥 제일 많이 쓰는 거. 고민이 됩니다. 친구들은 어떤 말을 썼을까요? 이 친구는 정말 평소 그대로 썼네요. 선생님이 혼낼 수도 있을 텐데 욕을 보면 어떻게 말씀하실지 궁금해집니다. 따뜻한 말도 보이네요. 이 말을 싫어하는 친구들도 있겠죠? 야, 봐봐. 이거 앞에 OHP 필름 선생님이 인수 이렇게 해왔거든?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일단은 여기다가 여기 말고 여기다가 너네 이름 네임펜으로 쓰면 돼. 네임펜이나 유성맥으로 여기다 니네 이름 쓰고, 내가 그 말을 들었을 때 기분이 좋으면 위쪽으로, 그리고 나쁘면 밑에 쪽으로 해서 하트 스티커 붙이거나 유성매직으로 표시하면 되거든. 그 표시해서 만약에 기분이 나쁜 거는 왜 기분이 나쁜지 간략하게 적고. 맞을걸? 하나는 자기야. 마라탕 먹고 싶어. 우리 친구들도 이제 서로의 언어 습관을 공유해볼 거예요. 욕을 적은 친구들도 많이 있거든요. 친구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나도 새롭게 갖고 싶어. 친구들이 이야기해주는 말을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가 잘 아는 욕들이 많이 보이네요. 읽어볼 수는 없겠지만 우리는 정말 다양하게도 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래프로 그려봅니다. 우리는 서로의 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우리 친구는 그래프를 보며 생각하는 중이네요. 많은 생각이 드나 봅니다. 자연스럽게 감정에 대해 생각해보러 떠납니다. 김섭이가 쓰는 말 중에 어쩔 TV, 어쩔 뱀이 이런 게 다른 친구들 기분이 나빴대.
어머나 세상에 와. 얘들아, 우는 표정이라고 해서 그게 다 슬픈 걸까? 아니야. 그러면? 감동받았을 수도 있고 행복해서 웃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만약에 인상을 찌푸리고 있는 표정은 사람들이 다 다르게 느낀단 말이야. 그래서 그거를 한번 확인해 보려고 선생님 퀴즈 하나 만들어 왔거든. 그래서 퀴즈에는 정답은 없어. 나 여기에 다양한 드라마 속 한 장면들이 캡처가 돼 있어. 그래서 조별로 활동을 할 거거든. 사진으로만 보니 어떤 상황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친구들이 어떤 생각으로 이 사진을 마주하게 될까 기대가 됩니다. 천천히 스토리를 짜보는데요. 역시 친구들의 의견을 모으는 일은 쉽지 않네요. 친구들의 상상력이 대단합니다. 사진의 상황만 보고 다양한 감정을 활용해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있네요. 저요. 우리의 시나리오를 직접 연기해보고 싶어 손을 번쩍 듭니다. 할게요. 풀게임이야. 필요 없어? 얼마나 신기하다. 아빠 참으세요. 아빠 물 끓여. 저희가 준비했던 장면은 바로 불쾌함이었습니다. 국기장인 뭐가 짱? 고구마. 아니 어머니 호박 고구마. 그래요. 그 마지막에 얘네가 한 표정이 당황이었습니다. 제가 쓴 언어를 이렇게 한번 적어보고 친구들과 공유해보니까 좀 재밌었어요. 친구들이 이제 좀 편하니까 비속어도 살짝씩 나오고 하는데 그래도 가끔씩은 되게 좀 살짝 이제 생활적으로 얘기하다 보니까 재밌어요. 재밌게 편하게 대화하고. 비속어가 조금 있어서 고쳐야 된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이 얘기를 해보니까 제가 이제 쓰는 언어가 뭔가 제가 전혀 생각해보지 않았던 그런 언어를 되게 은근 많이 쓰게 돼서 되게 새로웠어요. 생각보다 비속어가 적었고 제가 한 말이랑 비슷한 친구가 많아서 좀 신기했어요. 친구한테 화가 나서 살짝 생각 없이 나쁜 말을 살짝 좀 내뱉었는데 친구가 좀 속상했던 것 같아서 살짝 미안했어요. 친구도 살짝 예민할 때는 그래도 화가 좀 나니까 생각 없이 얘기했었던 적이 있는데 상처 살짝씩 받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냥 제가 아무 생각 없이 친구한테 그냥 뭐라 했는데 친구가 갑자기 기분이 나빠해가지고 제가 미안한 기분이 조금 들었어요. 근데 있었어요. 아까 전에 활동을 하면서 한 친구가 제가 누구 귀엽다 이랬는데 놀리는 것 같아서 기분이 안 좋다 하고 이랬는데 답답해서 기분이 나빴다 이래갖고요. 되게 어이가 없는데 뭔가 조금 살짝 당황스러웠어요. 좀 미안했고 저에게는 습관이니까 그 습관을 좀 고쳐보겠습니다. 기분 나빠하는 친구는 없었어요. 어려운 점은 없어서 없었어요. 시나리오 쓰면서 어려운 점은 딱히 없었어요. 다 잘 따라줬고 또 재밌게 활동했어요. 시나리오 쓰면서 대본을 짜기가 조금 힘들었어요. 대본이랑 또 친구랑 역할 분담하는 것도 힘들었고
그리고 또 그렇게 감정을 그렇게 표출하는 것도 어려웠어요. 친구가 이제 원하는 역할이 안 돼서 비협조적이었던 것도 있었고, 감정을 이제 표출해내기도 살짝 감정을 이게 보여주기도 힘들었고, 그 외에는 그래도 살짝 괜찮게 잘 했던 것 같아요. 아니요, 잘 없었어요. 평소엔 생각을 안 해봤어요. 아니요? 그런 적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화날 때 내가 왜 이렇게 화가 내지 이렇게 살짝 생각해 본 적도 있었고, 그래도 그렇게 깊게 생각한 적은 없었어요. 평소까지는 아닌데 뭔가 속상할 때 그럴 때는 가끔 생각하긴 해요. 이제 속상할 때 내가 왜 이러지? 이제 내가 속상한데 왜 이런 속상한 감정 느끼지? 이 상황에서 어떻게 왜 이런 감정을 느끼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게 돼요. 일단은 청소년들끼리 쓰는 언어도 굉장히 많이 쓰고, 이제 어른들은 좀 잘 못 알아듣는 말들도 많고, 비속어도 요즘에는 좀 점점 어린 나이부터 사용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긍정적인 언어 습관을 가지면 좋겠다고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방금 끝나서 바뀐 부분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래도 한번 비속어뿐만이 아니라 다른 상대방의 기분을 나쁘게 할 수도 있는 말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는 되었던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많이 주면 4점? 네, 언어적이든 비언어적이든 일단은 감정 표현을 하는 활동을 할 때도 그렇고, 다른 상황에도 그렇고, 친구들이 표현하는 감정이 대부분 좋다, 싫다, 짜증난다, 화난다, 그냥 재밌다? 약간 요 정도까지밖에 안 돼서 조금 더 다양하게 신나고 설레고 기대가 되고 뿌듯하고 이런 식으로까지는 쓰는 거를 거의 본 적이 없어서 감정 표현에 대한 점수는 조금 낮다고 생각합니다. 바라보는 관점이라기보다는 감정에 대해서 친구들이 생각할 때 정말 단순하게 그냥 재밌다, 싫다, 좋다 이런 게 아니라 그 재밌는 순간에도 다양한 감정들을 동시에 갖고 있고, 그런 것들을 좀 잘 표현할 수 있게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감정들에 대해서 알려주고, 그 친구들이 그 감정들이 어떤 건지 알 수 있게 그렇게 알려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정의가 뭘까요? 정의는 어떠한 상황이 와도 굴하지 않는 자신의 신념과 같은 거예요. 신념이 뭔지 알죠, 여러분? 아니요. 자신의 중심, 자신의 마음의 중심을 신념이라 하는데, 우리 반에 운동을 못하는 땡땡이가 있어요. 근데 선생님이 이 땡땡이도 꼭 경기에 참여시키라고 하는 거야. 근데 땡땡이가 들어가면 이 경기에서 우승할 확률이 매우 낮아진다는 거지. 이때 선생님의 말씀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선생님에게 다른 의견을 낼 것인가, 이게 우리의 문제입니다. 정의라니 조금 어려운데요? 선생님들께서 알려주는 걸 배우는 게 더 쉬울 것 같은데 막상 생각해보려니 막막합니다. 모든 친구들을 참여시켜야 한다는 의견과 아니면 다른 의견, 두 가지 의견이 나왔을 거예요. 각자만의 생각이 있을 거예요. 자, 뒷장을 한번 넘겨볼까요? 자, 우리는 이 각자 적은 내용을 가지고 자기 조별로 토의를 할 건데, 앉는 친구가 소외감을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체육대회에서 이기는 것과 선생님의 의견을 따르는 것, 어떤 것이 맞을까요? 우연이다.
잘못 적은 거라니까. 최종 의견 적어야 합니다. 1분 남았습니다. 우리의 의견을 모아 하나의 의견을 만드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일단 다른 친구들의 의견을 모두 모아보고 서로 이야기해봅니다. 말했잖아. 예선과 스포츠 때문에 예선이라는 기회가 있잖아. 열심히 하는 데 실력이 안 돼. 그러니까 실력이 안 되면 조중에 발표할 친구. 자, 조별로 발표하고 싶은 조 손. 저의 최종 의견은 땡땡이를 퇴근시키지 않는다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평소에 고깃집 가면은 고기 말고도 다른 음식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땡땡이 하면 때문에 게임에서 지면 어떡해요? 우리 집에 못 가잖아요. 다음 시간으로 넘어갑니다. 자, 지금부터 우리는 생존 게임 할 거야. 생존 게임.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부터 10분 동안 각 조별로 의견을 나눠서 어떤 물건이 필요한지 각자 5개씩 적으면 되는 겁니다. 재미있는 무인도에서 살아남기. 같이 이야기해보며 살아남아 볼까요?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물건을 각자 5개씩 적어봅니다. 예쁘게 꾸며서 친구들과 이야기할 준비를 해봅니다. 한 개를 여러 번 쓰면 안 되지. 다른 친구들의 의견도 들어볼까요? 다들 각자의 이유가 있습니다. 같이 맞춰나가는 과정이 꼭 필요하겠죠? 아이템 하나당 한 개. 고난이도. 우리가 생각했던 물건이 어떻게 생겼을지 상상해서 그려봅니다. 실제로 쓴다고 생각하고요. 완성이 됐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횃불에 관한 종이가 없으면 여러분 그냥 아이템으로 잘라가지고 붙여줬으면 되지 않을까요? 그냥 마음대로 쓸 수 있나요? 아니? 그래도 남잖아. 일단 여기 3회차에서 2일차 라이트 열띤 토론이 한창입니다. 제한되어 있는 환경과 조건, 끝까지 살아남으려면 친구들과의 협동이 필요합니다. 이제 만들기 다 틀렸지 잘하지. 태워서 5조 나오세요. 5조 발표자와 그 종이 2장 들고 나와주세요. 그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모닥불 위에 그릇을 넣고 이 햇반에 중탕을 해가 그 깨끗한 물에 또 한 번 더 끓여가지고 먹고요. 치고 그리고 혹시나 몰라서 골고 판자를 사용하고 튜브로 물놀이를 하고. 오늘 프로그램도 수고 많았고 수업 끝! 책상을 다 정리하고 아무래도 다수의 의견을 소수의 친구들이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전에도 토론 수업을 할 때 언쟁이 생기면 뒤에 소수의 친구들이 뒤에 빠져서 의견을 참여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는 모습을 종종 보였었는데,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소수의 친구들도 다수의 친구들에게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고 프로그램을 참여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게 아마 큰 성과인 것 같습니다. 저희는 자기주도 동아리라고 청소년 스스로 프로그램을 만들고 기획하는 수업이 있습니다. 이 수업에서 동예 동아리 친구들이 협동 그림 그리기 수업을 진행하였는데, 저희는 이제 재료만 준비해주고 아이들 스스로 프로그램을 이어나갔습니다. 제가 따로 지도해주지 않아도 친구들이 스스로 의견을 내고 그림을 그려서 시간 내에 완성시키는 모습을 보고, 친구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자주적이고 협동할 수 있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청소년들의 사회성과 인성 함량을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는데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우리 아이들이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걸 너무 잘하고 있었고 또 다른 사람을 배려해서 말하는 습관도 굉장히 좋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이번 성장 엔진을 통해서 아이들의 성장한 모습을 볼 수 있었고 앞으로 교육을 할 때 있어서 더 성장할 계기가 많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시 수성구 청소년 수련관에서 시작되는 무인도에서 살아남기 활동입니다. 이유랑 꼭 5가지를 근데 5가지 다 적을 필요는 없고 너네가 한 3-4개 정도만 있으면 될 것 같다 그러면은 안 적어도 돼. 신중하게 생각해 봅니다. 각자 생존에 필요한 물건들을 적어보고요. 일단 자기가 5개 쓴 것 중에서 진짜 이건 없으면 안 된다 2가지만 선택해. 아니 선택해. 너네 그 활동제 표시해줘 2가지. 아, 이번에는 물건의 종류가 제한적이네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물건이 많지 않습니다. 생각을 잘 해야겠는데요. 우리가 적은 물건 중 가장 필요한 물건을 신중하게 골라봅니다. 선택한 물건을 상상해서 그려봅니다. 재미있는 꾸미기 시간. 이 물건들을 어떻게 활용할지 상상하니 신이 납니다. 물건을 어디까지 활용할 수 있는지도 선생님께 물어봅니다. 현실적으로 물건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봅니다. 우리의 물건들이 하나둘 모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일단은 첫 번째 종이에는 어떤 걸 할 거냐면 너네가 1일차에 같이 계획을 하고 완성한 건데 예를 들면 뭐 불을 피울 수도 있고 뭐 집을 지을 수도 있고 뭐 먹을 걸 구하러 갈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간략하게 그림으로 표현을 하는 거야. 도구들 어떤 걸 사용했는지 표시를 하고 물건들을 어떻게 활용할지 같이 고민해 봅니다. 스토리까지 담을 수 있다니 상상력을 마음껏 발휘해 봅니다. 7일의 시간, 다양하게 활용해 봅니다. 혹시 이거 활동하면서 뭐 어려웠던 점이나 재밌었던 점이나 한번 얘기해봐줄 친구 있어? 미리미리 준비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언제 어떤 일이 뭐 일어날지 몰라서도 설레기도 하면서도 두려웠습니다. 또 마지막에 저희 팀이 먼저 준비를 해둔 덕분에 학교에서 어떤 문제를 가지고 친구들이랑 모둠끼리 문제를 푼 적이 몇 번 있어요. 서로 의견을 모으거나 아니면 다 같이 그냥 다 모두의 의견을 한 번씩 해봤죠. 뭔가 의견을 한 개로만 내야 될 때는 서로 의견이 안 맞을 때가 제일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네, 제가 반장이다 보니까 학교에서 뭔가 역할을 정할 때 그럴 때는 이제 자기들이 하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게 있으니까 그걸로 이제 협동을 하면서 그걸 배려를 하면서 또 다수결을 하면서 그렇게 하는 문제 해결을 하는 것 같아요. 어렸던 점은 저도 이걸 만약에 제가 이걸 하고 싶은데 저 친구도 이걸 하고 싶으면은 둘이 뭔가 싸우게 되고 그거를 이제 딴 걸로 하는 게 힘든 것 같아요. 만약에 이게 제일 하고 싶은데 딴 거 이걸 하라 하면은 정말 속상할 것 같아요. 그게 좀 힘든 것 같았어요. 해결했던 적은 해결한 방법은 저거 가위바위보 아니면 이런 걸로 했었는데 아니면 둘 중에 하나가 포기를 해서 그걸 한 것 같아요. 학교에서 공개 수업할 때 한 적이 있어요. 그때는 친구들이 마음에 안 들어서 좀 화가 많이 났었어요. 오늘 할 때는 친구들이 다 좋고 언니들이 다 좋아가지고
짜증 났던 적은 없던 것 같아요. 내가 이걸 하고 싶은데 내 마음대로 이걸 만들 수가 없는 거구나. 뭐가 다 같이 이게 만들어져야 뭘 이렇게 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은 뭐 사람은 미리미리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달라진 점은 딱히 없는 것 같은데요.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 그 아이들이 좀 친한 친구들을 하고 못 있었던 친구들도 있었고 다르게 이렇게 뭐 이렇게 조를 다르게 구성을 해서 이렇게 진행을 했었는데요. 아무래도 좀 어색한 친구들이다 보니까 그 친구들끼리 안 친한 친구들끼리 이렇게 협동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던 것 같습니다. 그랬는데 일단 그 협동하는 과정에서 그 아예 그 우리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고, 그 나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고 이렇게 배제되는 친구들이 있었는데요. 그런 친구들까지도 일단 고려를 해서 저희가 이렇게 기획을 했고요. 그랬을 때 이 문제 상황에서 어떻게 할까라는 고민들을 좀 많이 해봤는데 결국에는 이런 과정들을 좀 많이 겪어보는 것이 답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좀 신경을 써서 그런 기회들을, 이런 재미있는 뭐 무인도에 살아남기 뭐 이런 해결 과정을 통해서 아이들이 이렇게 많이 경험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만들고자 좀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네. 일단 이런 사회성 인성 교육 외에도 나이대 친구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어떤 문제들을 해결할 때 혹은 어떤 창작물을 만들어낼 때라든지 그런 부분으로 좀 활용을 한 적이 있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콘텐츠를 기획을 해본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에서도 똑같은 문제가 발생이 되었었습니다. 오늘 무인도에 살아남기처럼요. 그랬었는데 이제 콘텐츠 기획할 때도 친구들이 어쨌든 자신이 하고 싶은 그런 프로그램에 대한 의지가 강한 친구들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쉽게 포기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그런 경험들을 겪고 나서 이 무인도에 살아남기를 해서인지 좀 오늘은 좀 다른 부분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경험들이 역시나 많이 아이들이 겪어야 좀 어느 정도 개선이 되는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무인도에 살아남기 외에도 다른 어떤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좀 재미있게 구성을 해서 아이들한테 많이 체험시켜 줘야겠다, 혹은 좀 이렇게 아이들에게 많이 경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회를 만들어 줘야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래서 이 외에도 앞으로 좀 많은 프로그램들을 개발해서 아이들이 좀 경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다른 협동 과정 그림 이어 그리기입니다. 친구들하고 협동을 할 건지 그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가 무인도를 했었습니다. 맞죠? 네. 그리고 이번 시간은 그거랑 비슷해요. 네. 이번에는 그림 이어 그리기를 할 거예요. 그림 이어 그리기. 그림이요, 그림? 여러분들 도화지가 이렇게 있겠죠, 그죠? 네. 색연필도 있겠죠. 이렇게 있는데, 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는 동물을 주제로 할 거예요. 동물이라 복잡할 것 같은데요. 그림이 이어질 수 있을까 걱정이 됩니다. 동물을 정하는 것부터 고민이 시작되겠네요. 그림을 붙여놓고 시작해봅니다. 중간에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을 먼저 그리고 나머지 부분을 완성하는 것으로 했는데요.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걱정했던 것보다 알아보기 쉬운데요. 근데 이번에 어떻게 할 거냐면 여러분들이 그 광고 아카데미 지금 여러분 다니고 있죠? 네. 다니고 있는데 가장 뭔가 어디 놀러 갔을 때 행복할 것 같은 곳. 가고 싶은 곳이 많아 많은 의견이 나옵니다. 이어 그리기 쉬운 바다를 선택한 모둠이 많이 보이네요. 열기구를 타고 하늘을 날아가고 싶은 친구들도 보입니다. 친구들 나와서 발표할 건데 앞에 나와서 발표하면 잘 들어줘야겠죠? 그죠? 4명! 자, 예선 나오고.
그림이 잘 이어지지 않는 친구들도 있네요. 그래도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공간에서 하고 싶은 것들을 그렸을 거예요. 저는 이제 시내에 가서 주로 친구 가보지 않았지만은 하고 싶은 것들을 같이 생각하고 그린 그림이지만 각자의 개성도 나타납니다. 나에게 할 수 있는 것과 만들 수 있는 것을 했습니다. 오늘 제품 좀 버려라고요. 짝짓기를 하고 싶어하는. 여러분들이 오늘 고민할 친구들하고 같이 고민해 볼 주제로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 수 있어요. 수성구 청소년 수련관에서도 정의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어려운 이야기이지만 최선을 다해 고민해 봅니다. 저번 시간에 무인도 표류기를 했었잖아요. 그게 제일 기억에 남았던 것 같아요. 그거 왜 그게 제일 기억에 남아요? 가장 최근에 한 것도 최근에 한 건데 뭐 애들하고 같이 하기도 하고 협동이라는 거에 원래 낯서는데 그건 딱히 낯설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낯설지 않았어? 네. 그런 종류의 활동들 많이 했나 보네. 많이 했었는데 그거는 다 불편하고 하기 싫었는데 이거는 뭔가 낯설지 않고 괜찮았어요. 저도 얘들랑 똑같이 무인도에서 살아남기가 제일 기억에 남았어요. 왜 그런 거야? 최근에 한 것도 최근인데 무인도에서 살아남기라는 그것을 처음 해봤으니까 좀 생소하기도 하고 그리고 애들이랑 같이 협동도 하면서 했으니까 애들이랑 친해질 기회도 많았으니까 재밌었던 것 같아요. 앞에 있던 언니들과 똑같이 무인도에 살아남기가 제일 인상 깊었습니다. 무인도? 뭐 때문에 그랬어? 뭐 친구들과 뭐 얘기하면서 그림도 그리고 하니까는 상상력으로만 우리가 살아남는 거니까 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요. 연극했던 거 있잖아요. 연극. 그게 제일 기억에 남았어요. 제가 제 각본을 거의 다 썼는데 애들이 그거 보고 친구들이 그 각본 보고 정말 재밌게 웃었던 기억이 정말 기억에 남았어요. 친구들이 은성이 각본을 보고 그래요? 네, 재밌게 봐줘서 고마웠어요. 전체적으로 거의 다 재밌었어요. 6학년 언니들이랑 오빠들은 같은 반이 아니니까 말을 할 시간이 없었고 친구들과 말을 더 많이 하여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소는 협동을 하면서 무인도 살아남기도 하고 여러 가지 협동하면서 좀 어려웠던 점이 있어? 어려웠던 점은 제 마음대로 안 됐던 것 같아요. 안 그래도 그 4, 5학년 애들이랑 다른 반이니까 만나지 잘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하면서 4, 5학년 애들이랑 같이 협동도 하면서 같이 재밌게 하기도 하고 얘기도 많이 하니까 이번에 4, 5학년 애들이랑 많이 친해진 것 같아서 너무 좋았어요. 다른 반 친구들이랑 친해졌기 때문에 좋은 것 같다. 또 다른 소감 같은 게 있어? 다양한 체험을 했었잖아요. 그것을 하면서 너무 재밌고 내가 평소에 게임을 잘 못할 시간이 없어서 하면서 너무 재밌었고 그래서 좋았어요. 전체적으로 하면은 좀 발표 중간중간 하잖아요. 그건 조금씩 떨리는데 애들이랑 나랑 원래 똑같은 애들 3개 반은 다 6학년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동생들하고 하니까 뭔가 나는 불편한데 쟤네들은 안 불편한다거나 하면서 이제 마음을 열게 되니까 그게 더 이렇게 떨리지 않고 계속 하게 되는 것 같아요. 협동이라는 단어 자체가 원래 힘들잖아요. 배려라는 단어도 원래 낯설고 근데 이걸 하면은 협동을 저절로 하게 돼요. 생각을 안 해도. 다른 학교나 그런 곳에서는 잘 해보지 못했던 경험을 할 수 있어서 좋았고요. 그 다음에 친구들이 각자 조를 이뤄서 하니까 뭔가 팀워크 같은 거 느낌? 그런 거 괜찮았고요. 뭔가 느끼기에 재미가 있었죠. 그럼 은성이는 그렇게 좀 친구랑 같이 하면서 좀 어려웠던 점이 있었어? 어려웠던 점은 친구들이 잘 따라주지 않거나 의견 일치가 안 되거나 그럴 때 많이 어려운 점이 있었어요. 그게 어떻게 해결했어?
그때는 이제 서로 의견을 차근차근 말하면서 거기서 제일 안 맞는 의견을 찾아나갔어요. 친구들과 감정이 적혀 있는 종이를 뽑은 후 그 감정에 대해 연극한 게 기억에 남습니다. 시나리오를 써서 하는 연극 활동이 재밌었어요. 이유는 연극할 때 조금 부끄러웠지만 뜻깊은 시간이었는 것 같았습니다. 영화를 본 일입니다. 제가 제대로 안 본 영화를 집중해서 봤기 때문입니다. 댄스 선생님과 친구들과 함께 댄스 활동을 해서 재밌었어요. 그리고 친구들과 더 친해진 것 같았어요. 친구들과 함께 종이 한 장을 4등분으로 나눠서 그림을 그려봤는데 소통이 잘 안 되는 것 같아 힘들었지만 서로 배려하다 보니 괜찮았습니다. 친구들과 조를 짜서 협동을 하며 그림을 그렸는데 너무 즐겁게 해서 시간이 너무 잘 갔어요. 서로 친해질 수 있는 시간이었고 이렇게 다 같이 이 프로그램을 하니 재밌었어요. 친구들과 언니 또는 오빠들과 좀 친해진 것 같아 뿌듯하고 재미있었습니다. 친구들과 더 친해진 느낌도 들어요. 일단 제가 방과 아카데미에 담임으로 1년 동안 근무하면서 다양한 친구들의 갈등 상황들을 목격했고 그거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봤었는데 친구들끼리 결국에 해결을 해 나가지만 그 와중에도 시간도 오래 걸리고 조금 더 친구들이 빠르게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처음에는 갈등 해결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다가 이제 사회성이나 인성 같은 부분이 문제 해결 부분들이랑도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친구들이 조금 활동적으로 진행하면서 재밌게 할 수 있는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고 싶어서 기획하게 됐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CS4K라는 한국판 사회성 기술 척도로 구성해서 만들었고요. 이 척도는 사회적 규범과 사회적 미숙 그리고 호감을 어떻게 느끼는지에 따라서 구성되어 있고 그 척도를 기반으로 저희가 내용을 구성해서 프로그램을 기획했고요. 그리고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친구들이 나 자신을 이해하고 나의 감정이나 기분 그리고 그거를 타인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느끼는가에 대해서 먼저 경험하고 타인의 생각을 이해하고 공감하고 소통하면서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능력을 조금 키울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다른 기관이랑 협력을 하는 거다 보니까 시간이나 업무의 시간 이런 것들이 잘 맞지 않아서 모이는데 조금 어려움들이 있었고 그치만 이제 비대면으로 회의를 진행하고 다양하게 소통을 하면서 저희끼리 생각하지 못한 다양한 방식이나 다양한 내용들을 서로 공유하고 더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조금 유치해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친구들이 잘 따라올까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하고 나니까 생각보다 친구들이 더 재밌게 활동하고 생각을 많이 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뿌듯하기도 하고 이게 지금 당장 뭔가 어떤
효과가 나타난다기보다는 나중에 살아가면서 갈등 상황이 닥치고 어떤 일들이 있을 때 한번 생각이 나서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경험을 해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청소년들이 평소에 이제 도덕적인 판단이라고 하면 이 도덕적 판단이라는 이 단어 때문에 굉장히 거부감을 느끼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잘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이번 프로그램에서 정의란 무엇인가, 그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를 참고해서 저희 프로그램을 구성을 했는데 거기서 핵심적으로 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공동선에 대한 것들,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그 부분들을 좀 체득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먼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즉각적으로 도덕적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그래서 문화의 집에서는 체육대회를 주제로 했고요. 저희 수련관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에어컨을 키느냐 끄느냐 그 상황들, 그런 즉각적으로 판단을 내려야 하는 상황들로 시작을 해서 이 장애나 차별, 그런 공동적으로 아직 사회적 합의가 이끌어 나오지 않은 문제들까지 이야기를 해서 아이들이 그 부분도 생각을 해볼 수 있도록 저희가 구성을 했습니다. 네, 일단 기간 연계 과정에서 처음에 사실 저희 그 대구 수성구의 분위기 자체는 혹은 일반적으로 청소년 기간이라고 하면 서로 연계하고 합의하는 분위기가 잘 조성이 되어 있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수성구 역시 처음에 뭔가 같이 해보자라고 했을 때 각 기관들이 같이 참여를 해서 서로 공동 참여를 해서 개발을 하는 부분으로 저희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합의하는데 한 두세 달이 걸린 것 같고요. 그래서 두세 달이 걸리고 중간에 이제 프로그램을 탄탄하게 만들어가는 과정, 그 과정에서 또 많은 시간이 걸렸던 것 같고요. 그래서 결국에 프로그램 구성을 하고 이제 자문회의를 했을 때 고민의 흔적이 느껴지는 뭐 그런 부분에 대한 평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 이렇게 진행을 했지만 내년에는 아마 조금 더 많은 내용들을 담고 그리고 조금 더 탄탄하게 만들어서 짜임새 있는 프로그램으로 청소년들에게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렇게 문화의 집이나 청소년 유관기관들하고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전체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나서 이제 회기가 상당히 길었고 그리고 이 진행을 하는 동안 중간중간에 협의를 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사실 이 성장인친이라는 팀이 구성이 되면서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협의들을 하면서 많이 맞춰 나가는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팀끼리도 별로 교류를 해서 이렇게 프로그램을 하는 경우들이 없었는데 이번에 이제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팀과 저희 청소년 활동팀이 같이 이렇게 프로그램을 구성을 하면서 여러 가지 합의 과정에서 좀 짜임새 있는 프로그램들이 나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실제로 아이들의 인터뷰를 듣고 인터뷰 반응을 좀 보았을 때 아이들이 기존하고는 다른 무언가가 있다라고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도 청소년들이 잘 느낄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야겠습니다. 내년에도 그런 식으로 저희 청소년 유관기관들과 청소년 기관들이 모여서 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